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심한 개방교합이 있는 환자에서 발치 교정으로 개방교합을 개선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진 사진을 보시면 환자분은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가 통증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합을 개선하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윗니가 아랫니를 적절하게 덮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니부터 어금니 쪽까지 다 위아래 이가 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치아 배열 자체도 많이 삐뚤빼뚤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봤을 때 일단은 사랑니가 4개가 다 모두 관찰이 됐고 송곳니가 많이 겹쳐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왼쪽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들이 앞으로 많이 쓰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맨 끝에 어금니들은 오히려 약간 뒤쪽으로 살짝씩 치우쳐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 사랑니의 위치를 봤을 때 교정 치료를 위해서는 사랑니를 지금 4개 모두 발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있는 어금니와 많이 겹쳐져 있어서 치아 이동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여서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상악동이 조금 더 내려와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제 치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전반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치아 뿌리가 비율적으로 좀 짧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앞니 쪽에서 머리 부분에 비해서 뿌리 부분의 비율이 최소 1:2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거의 1:1에 가깝게 치아 뿌리가 짧은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교정 전 군의 사진을 보시면은 위아래 앞니가 많이 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특히 끝에 한두 개 치아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이가 떠 있기 때문에 끝에 있는 치아에 교합이 집중돼서 환자분이 말씀하셨던 통증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교정 치료를 한다고 이제 환자분의 통증이 모두 개선된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교합 상태가 통증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교합이고, 이렇게 떠 있는 개방 교합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거를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도 이제 교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교정 치료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의 이제 위의 악궁, 아래 악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위의 악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모에 가까운 이런 V자 형태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모에 가까운 스퀘어한 형태여서 악궁 모양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그 혀의 위치는 항상 입천장 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개방교합을 가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진 사이로 이제 혀를 내밀어서 채워서 메우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습관이 이제 약간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개방교합이 있으면 혀내밀기 습관도 있고, 혀내밀기 습관이 있으면 개방교합도 더 심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고, 혀가 제 위치에 있지가 않고 앞으로 뻗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래쪽 혀 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은 계속 넓어지는 그런 악궁의 부조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가 많이 덧니로 나와 있어서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열을 개선하고 악궁 모양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물리는 게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앞뒤 지그재그를 잘 맞게 하는 걸 고려했을 때 제1 속옷치 말고 제2 속옷치, 하나 더 뒤에 있는 제2 속옷치로 발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치료 진행함에 따라서 위에 어금니를 이제 상방으로 올리는 그런 함입 치료도 같이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치료를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중첩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일단 발치 먼저 시행했고요. 사랑니와 이제 필요한 속옷치 발치들을 모두 시행을 했고, 이제 위에부터 장치를 붙이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앞니 4개는 붙이지 않고 송곳니 뒤쪽으로만 붙였는데, 이렇게 붙인 이유는 지금 송곳니가 많이 덧니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어금니가 최대한 앞으로 가서 이제 앵커가 없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송곳니만 먼저 뒤로 보내고, 송곳니가 조금 위치가 개선되면 그때 앞니도 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교정 7개월 차 모습이고, 이전 사진에 비해서 이제 치아 배열이 많이 고르게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발치했던 공간이 거의 다 닫힌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도 발치 공간이 닫히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발치를 시행하고 치아를 배열하면서 앞니와 어금니 쪽에서 벌어졌던 것들이 거의 다 많이 닫힌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어금니들을 상방으로 올리기 위해서 바깥쪽 그리고 안쪽으로 스크류를 심어가지고 고무줄을 통해서 함입을 시키고 있는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치료가 완료된 시점은 2년이 조금 안 됐을 때인데요. 발치 공간 모두 닫혔고, 어금니 물리는 것도 균일하게 잘 물리고 또 지그재그도 잘 맞게끔 마무리가 됐고요. 윗니가 아랫니를 다 적절하게 덮고 거꾸로 물리는 거 없이 치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정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앞니 위아래 많이 벌어졌던 거 잘 닫힌 거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이 약간 있어서 미드라인 틀어졌던
있었던 것도 이제 거의 균일하게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 송곳니 덧니였던 것도 가지런하게 잘 배열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교합이 더 잘 형성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특히 어금니 쪽에서 균일하게 다 지그재그로 잘 물리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위아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앞궁 간의 모양에 조금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비교적 균일하게 U자 형태로 앞궁이 잘 형성된 것을 보이고요. 이렇게 돼야만 이제 어금니나 앞니 교합도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배열도 가지런하게 잘 됐고 발치 공간 모두 닫힌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 전후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비교해 보시면은 치축의 평행한 정도는 괜찮고 이제 처음에 치근이 짧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송곳니나 이런데 약간 뿌리가 더 짧아진 곳은 있으나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후의 중첩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교정 후, 검정색이 교정 전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발치를 해서 교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앞니가 많이 들어간 것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서 입술도 많이 들어갔고 치료 시작하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턱끝이 전혀 발달하지 않고 무턱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치료 후에는 적절하게 턱끝이 살짝 나오고 아랫입술 밑에가 살짝 들어가면서 이제 심미적인 S컬이 잘 형성된 것을 보이고요. 특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아래턱이 더 길었거든요. 아래로 더 떨어져 있었는데 치료 후에는 위로 많이 올라간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어금니를 위쪽으로 올린 것 때문인데요. 위에 있는 어금니가 상방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래턱 자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개방 교합이 많이 개선이 되고 이 물리는 게 좋아지고 턱끝이 약간 살아나면서 아랫입술 밑으로 턱끝으로 S컬이 생기게 되면서 더 이상적인 교합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어금니는 상방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발치를 했기 때문에 앞니도 뒤로 많이 전체적으로 들어갔고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치료객은 조금 더 앞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많이 가지 않고 마무리는 됐지만 턱 자체가 앞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조금 앞으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교합이 적절하게 형성이 돼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정 전후의 얼굴 모습 사진인데요. 아래턱의 길이 그리고 아래턱의 심미적인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넣은 사진입니다. 이제 입술 라인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이제 아래턱의 안무 길이 자체가 많이 짧아진 것이 확인이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 무턱인 모습들이 많이 개선됐고 이제 길이가 짧아진 것도 물론 짧아졌지만 이제 무턱이었던 모습이 S컬이 생기면서 더 심미적으로 변한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치료 기간은 총 2년이 조금 안 되는 23개월이 걸렸습니다. 개방교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많으신 편이고 혀내 밀기 습관이나 아니면 턱이 아파서 그랬던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턱관절 끝 부분이 흡수가 되면서 턱이 이렇게 아래턱이 돌아가면서 위아래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에 대한 특별한 병력이 없었지만은 개방교합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턱관절 질환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꼭 치료를 받고 턱관절 위치가 안정된 상태에서 교정을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턱관절의 위치가 계속 바뀌면서 교정 기간이 이제 길어질 수가 있고 그만큼 또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턱관절에 문제가 없는지 꼭 같이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발치를 통해서 입술이 들어가고 이제 개방기압도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위에 있는 어금니를 상방으로 올림으로써 수직적인 변화도 도모를 해서 이제 아래턱 자체가 짧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개방기압도 많이 개선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보이지만 그만큼 오픈바이트 개방기압은 재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정기압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재발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교합을 확실하게 형성을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혀내 밀기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서 습관 조절을 꼭 같이 하고 유지 장치에도 이제 혀내 밀기 습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제 부가적인 장치를 더 사용해서 그렇게 유지 장치를 만드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유지만 한다면은 크게 문제 없이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께서 개방교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일단은 턱관절 질환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로 내원을 하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케이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